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 자, 일단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지금 오야르 사왈이 지금 결장 중인 그런 소시에다드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마요르카 상대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뭐 이제 직전 경기 이겼다고는 했지만 한 명 퇴장당한 그런 마요르카 상대로 간신히 좀 득점을 기록했을 만큼 아직까지 소시에다드의 공격력이 살아났다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좀 공격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무승부 경기가 많은 만큼 좀처럼 지금 승과는 인연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 현재 3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좀 기록 중으로 계속해서 좀 쉽게 지금 승부를 못 내고 있는 그런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점유율이 좀 더 우세할 수는 있지만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그런 우세한 부분을 좀 잘 살리지 못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뭐 비아레알 상대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지는 좀 다소 의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뭐 현재 소시에다드의 그런 좀 공격력은 좀 믿음이 안 가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네. 그래도 뭐 이제 비아레알이 아무래도 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다 보니까 소시에다드가 좀 침투 위주로 어느 정도 좀 파고들 수 있고, 그리고 좀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기동성을 살려서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소시에다드의 공격이 최근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대되는 부분은 있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승패로 접근하기는 다소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네, 요 경기는 저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승패보다는 이거는 소시에다드 이제 햄무나 무승부준상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봤는데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좀 아무래도 지금 비아레알도 솔직히 공격이 좀 식은 감이 있고, 소시에다드야 원래 지금 뭐 공격 흐름이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최근 공격력을 봤을 때는 언더까지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소시에다드 햄무 왈부, 안 그러면 어느 반은 언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마인츠. 자, 일단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핵심 공격수인 보니페이스가 결장 중이고, 보노보누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주말 화이팅. 아이고 보노보누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주말 화이팅 해봅시다. 네, 아이고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보노님께도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보니페이스와 지금 팔라시오스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좀 주요 선수들 몇 명이 결장 의심 사항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좀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하이덴하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4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2위인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승점 8점 차로 여유롭게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레버쿠젠이 현재 페이스만 유지를 하면은 충분히 좀 리그 우승도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약간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좀 이번 시즌 레버쿠젠의 폼이 굉장히 지금 좋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을 했어요. 자, 물론 뭐 마인츠가 그렇게까지 뭐 공격이 막 좋다 이건 아니긴 하지만 뭐 시즌 약간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격이 많이 나아졌다. 네. 좀 그러면서 좀 약간 유효슈팅도 좀 어느 정도 만들고 그러면서 좀 최근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네, 영유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레버쿠젠이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뭐 침투, 뭐 이제 컵백, 뭐 역습 전개 등 굉장히 좀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공격 전개를 통해서 마인츠의 수비를 어느 정도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좀 레버쿠젠이 좀 홈에서 주도권을 가지면서 공격에서도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전진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좀 역습이 살아나면서 공격에서 나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레버쿠젠 상대로도 어느 정도 뭐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도 한번 이제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물론 뭐 마인츠의 약간 좀 공격이 이전보다는 뭐 좋아졌다고 해도 레버쿠젠에 비할 바는 지금 절대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 전력이나 경기력 모두 레버쿠젠이 좀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레버쿠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승. 네, 그리고 1엔디 기준 네, 이거는 마인스. 자, 이거 어느 바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물론 이제 레버쿠젠 혼자서 오바를 좀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그런 점까지 좀 고려해서 이거는 오바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좀 레버쿠젠의 좀 홈에서의 수비가 좀 좋은 것까지 고려하면은 솔직히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레버쿠젠 승, 마인 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이제 베로나.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좀 체크할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라치오 상대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재 4연승 중으로 지금 최고의 기량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5경기 연속 좀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이 굉장히 좀 많이 물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흐름을 언제까지 좀 유지할지가 좀 관건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오히려 공격에서 유벤투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죠.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네, 이것도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볼로냐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을 봐요. 그리고 이제 좀 베로나가 좀 측면 수비가 좀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측면 위주로 볼로냐가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베로나가 이제 홈에서는 좀 공격이 좀 괜찮지만 그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의미 없는 중거리 슛이 많으면서 번번이 좀 득점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큰 베로나인데 홈에 비해서 일단 뭐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아이고 구수님 반갑습니다. 이제 최근 뭐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좀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유스팅이 뭐 3개 이하인 경기가 좀 대부분일 정도로 좀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력이 좀 좋지가 김구수님 못해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구수님. 별풍선 50개 후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오후 경기와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조합법 및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구수님께도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구수님.
네, 그쵸. 그러니까 약간 좀 홈에 비해 좀 원정 공격력이 좀 많이 안 좋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 들어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흐름, 경기력 모두 지금 볼로냐가 더 좋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했을 때 볼로냐가 좀 좋은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볼로냐 사이드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베로나의 좀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나 이런 게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본다면 언더. 네, 그래서 볼로냐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스 대 이제 리옹. 자, 일단 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무한 말씀드려봤고, 꼬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꼬장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꼬장님.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결정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일단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3개월 가량 승이 없을 정도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좋지 못합니다. 일단 뭐 메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 전개도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엔 좀 수비에서도 흔들리면서 이제 공수 방면에서 좋지 못한 폼을 보이고 있죠. 자, 반면에 뭐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니스까지 잡으면서 현재 4연승 중이고, 그리고 메스와 다르게 좀 최근 공수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그게 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진짜 심각하게 부진했던 거랑은 달리 뭐 현재는 완전히 지금 폼이 오른 그런 리옹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반된 상황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일단 뭐 현재 메스의 그런 공격 패턴이라 보면은 뭐 중거리 슛이나 그래도 측면으로 좀 전개하다가 이제 좀 크로스로 올리는 정도가 좀 대부분인데 그런 공격들이 좀 잘 통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롱볼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전개 또한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약간 메스와 비교했을 때 리옹 같은 경우에는 전개도 굉장히 좀 간결하고, 그리고 공격면에서도 더 지금 좋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원정이라고 해도 메스에 비해 좀 더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뭐 최근 뭐 양 팀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이런 좀 운영면만 봤을 때도 좀 차이가 크고, 그리고 빌드업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양 팀이기 때문에 원정이라 해도 이거는 뭐 리옹이 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상대 전적을 제외하고는 전부 리옹이 우세하다 보니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옹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리옹 승 보는 경기. 네, 어느 봤는데 굳이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리옹 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트레이트 대 이제 헤라클레스 LADBC 경기죠. 자, 일단 이제 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중. 그리고 최근 지금 폼이 좋은 지금 윙어 지금 테일러 부스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이제 직전 트벤테전에서 부상 이슈가 생겨서 이번 경기 좀 출전이 불투명한 지금 테일러 부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반면에 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트벤테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최고의 결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리그 기준 지금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4개월 가량 지금 리그에서 패가 없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이제
시즌 시작될 때만 해도 뭐 위트레이트가 매번 뭐 패배하고, 그리고 진짜 이게 뭐 지난 시즌에 그 위트레이트가 맞냐 싶을 정도로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 이제 지금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동안에 좀 폼도 많이 오르면서 좀 예전 이상의 그런 좀 명성을 좀 찾았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런 약간 좋은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위트레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 네, 일단 뭐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1승 2패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수비가 좋지 못하지만 특히 원정에서 더더욱 좀 수비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뭐 예나 지금이나 원정 경기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그런 헤라클레스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런 좀 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네, 이것도 뭐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홈에서 뭐 위트레이트가 좀 템포 조절하면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방에서 볼을 돌리기보단 보통 좀 이제 빠르게 좀 전진을 해서 하거나 좀 역습을 통해 좀 적극적으로 공격해 나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네, 현 상황에서 뭐 헤라클레스가 지금 수비적으로 나서도 답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헤라클레스가 오히려 더 화력전 양상으로 흘러가길 유도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위트레이트가 지금 현재 홈에서 2경기 연속 4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공격이 지금 물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화력전으로 간다고 해도 더 우세한 팀은 좀 위트레이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뭐 위트레이트랑 헤라클레스를 비교하면은 뭐 공수 방면에서 더 위트레이트가 뛰어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또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위트레이트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위트레이트 사이드 볼게요. 위트레이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네,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위트레이트 승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2경기죠. 코번트리 대 이제 프레스턴, 그중 첫 번째 경기. 자, 일단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공미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양 팀 다 최근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양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요. 네, 일단 뭐 현재 뭐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7위를 기록 중이고 승점은 지금 51점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턴 같은 경우는 뭐 리그 9위, 그리고 승점은 지금 49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 이제 프레스턴이 이기게 되면은 코번트리보다 순위가 앞서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 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근데 코번트리가 홈에서의 그런 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일단 뭐 현재 홈에서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좀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좋은 편에 네, 속합니다. 네. 특히 뭐 공격에서도 좀 뛰어난 그런 홈 코번트리라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전반적으로 많이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양상도 있죠.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코번트리뿐만 아니라 최근 프레스턴의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도 오히려 뭐 코번트리에 비해 좀 크게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최근 좀 프레스턴 역시 또 득점력도 살아나면서 공격 흐름 또한 좋은 상태예요. 물론 뭐 이제 홈에서의 코번트리가 좀 극강의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재 폼이랑 그런 흐름만 봤을 때는 프레스턴도 크게 뭐 밀릴만한 요소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네요. 자, 그리고 역시 가장 좀 꺼림칙한 건 이거죠. 네,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3승 2무로 프레스턴이 좀 크게 앞설 만큼 코번트리 상대로 이제 프레스턴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상성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턴이 원정에서 좀 이변의 결과를 만들어도 저는 약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분석 결과 봤을 때 요거는 프레스턴 프랜스 볼게요. 프레스턴 프랜스 보는 경기. 자, 그래도 이제 프레스턴이 약간 좀 역배승까지 보기는 좀 애매하다 보니까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무승부 도전 가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고,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뭐 여기에 좀 적합한 스코어는 거의 2대2 내지 뭐 3대3 뭐 요 정도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프레스턴 프랜슨 무승부에 2.5 기준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코번트리와 이제 프레스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즈 대 이제 레스터 시티. 자, 일단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지금 이제 벤포드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은디디가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4년 들어서 한 번도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최상의 폼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는 지금 7연승 중입니다. 그만큼 좀 최근 공수 밸런스도 좋고, 그러면서도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좀 공수 방면에서 좀 최상의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런 리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2위로 1위인 그런 레스터 시티와 승점 9점 차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만약에 리즈가 이기게 되면은 승점이 6점 차까지도 이제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좀 1위 수성까지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레스터 역시 좀 연승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직전 경기 이제 미드즈보러 상대로 홈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다소 좀 좋은 흐름이 끊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미드즈보러전에서는 근래 들어 좀 가장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좀 직전 경기에서의 레스터 시티의 경기력은 좀 많이 좀 최악이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것도 경기 양상 봤을 때 양팀 다 좀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좀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우세할 것 같지 않아요. 좀 점유율은 좀 비슷하게 좀 나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리즈도 현재 지금 2위긴 하지만 2위고, 그리고 이제 그 2위가 지금 뭐 위태로운 상황이네요. 왜냐면 이제 아래에서 이제 입스위치, 사우스햄튼과 승점이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뭐 현재 뭐 레스터 시티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템포를 끌어올려서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약간 좀 성공을 하면은 잘하면 이제 1위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만한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경기는 리즈가 다소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리즈뿐만 아니라 레스터 같은 경우에도 공격 전환이 빠르고, 그리고 전개가 좋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템포 빠른 좀 경기로 흘러가면서 다소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아무튼 이제 리즈가 약간 좀 리그 기준 아직까지 홈에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레스터 시티도 리그 내에서 원정 승률 1위인 만큼 원정 성적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등비등한 경기로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그만큼 뭐 양팀 다 이제 홈과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로 접근하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뭐 최근 폼을 봤을 때는 리즈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제 레스터가 뭐 충분히 뭐 리즈 상대로
뭐 이긴다고 해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는 저는 약간 좀 역배 사이드 쪽을 보는 게 좀 약간 좀 제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굳이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레스터 시티 사이드 볼게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레스터 시티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즈가 뭐 공격적으로 안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리즈가 좀 템포를 끌어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레스터도 그 페이스에 따라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면은 다득점 양상으로 또 흘러갈 수 있다. 이래서 2.5 기준은 이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스터 시티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내 말이 길었네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다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두 경기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호추 이제 브리즈번 대 이제 웨스턴 유나이티드. 요거는 저는 이제 브리즈번 승 본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3.5라고 해도. 그래서 브리즈번 승 그리고 오바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J리그가 개막을 했죠. 그리고 그중 이제 첫 경기였던 이거 이제 첫 경기는 아니죠. 이제 지금 히로시마와 이제 우라와 경기를 치르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나고야 대 이제 가시마 경기. 이 경기는 저는 가시마 프랜스 볼게요. 가시마가 이번에 좀 전력 보강을 특히 공격 쪽에서 굉장히 좀 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도 기대치가 지금 좀 높다고 봅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 두 팀이 이제 매번 맞붙었던 거 봤을 때는 오바를 솔직히 좀 찍기는 좀 어림칙하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그래서 가시마 프랜승이 이건 언더사이드로도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모든 그런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